코로나 사태라는 재난 상황에서 언론의 보도는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신중함이 생명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내용은 전혀 다르게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뉴스는 댓글이 아닙니다. 두 개의 뉴스가 어떻게 하나의 사건을 다르게 접근하였는지를 보면서 언론의 책무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콜센터 측은 근무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해 감염 위험에 대비했다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했느냐, 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보건당국이 조사한 콜센터 근무 실태는 달랐습니다. 업무 특성상 마스크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사무실 안에서 직원들이 모여 함께 도시락으로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심 그 회사 내에서 도시락을 동료하고 먹었대요. 여성분들 많고 콜센터 증상 발현 이후 팀별 회식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을 차단하려는 직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실제 사정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문 하나 없는 공간이다 보니 누군가 코로나19에 감염되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퍼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 환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질 않아서 누군가가 아프면 다 같이 아파지는. 마스크를 끼고 콜 상담을 하라는 게 회사 지침이긴 한데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발음이 뭉개지기도 하고 고객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 세 번 묻고 그러다 보면 마스크를 벗게 되는 거죠.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3, 4일씩 쉬며 경과를 관찰하라는 게 방역당국의 지침이지만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을 못 채우면 급여나 인센티브가 무조건 깎이기 때문입니다. 당일날 연차 쓰면 개인 평가에서 점수를 마이너스 시켜요. 제가 인센티브를 만약에 10만 원을 받을 걸 5만 원밖에 못 받는다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재택근무나 시차근무도 콜센터 직원들에겐 먼 나라 얘기입니다. 원청에서 투자를 안 하거니와 개인정보를 본인의 집에서 다룬다라는 게 아마 좀 법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이. 원청은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도급업체는 원청의 눈치를 보느라 감염 예방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이나 유급휴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원청사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에 대해서 구체 관심이 없는 거죠. 원청사에서 그걸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콜센터 업체 입장에서 보면 새롭게 원청사한테 그걸 청구하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노동계는 우선 매일 콜센터에 방역을 실시하고 습기가 덜 차고 발음이 덜 새는 치과의사용 마스크라도 지급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내용은 전혀 다르게 시청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앵커의 여는 말부터 다릅니다. 채널A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반면 MBC는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점을 부각합니다. 직장의 근무 여건에 대해서 채널A는 기업 측이 마스크를 착용 지도하였다고 전달한 반면 MBC는 창문 하나 없는 공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감염 원인을 추측하는 지점에서 채널A는 직원끼리 식사를 하였다고 전하였고 MBC는 고객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마스크를 벗게 되는 상황을 전달합니다. 증상 발현 시 채널A는 회식한 것을 주목한 반면 MBC는 호흡기 증상 시 결근하면 급여가 깎이는 현실을 전합니다. 개선 방안에 대하여
채널A는 언급이 없는 반면 MBC는 재택근무를 위한 원청의 투자, 근로여건 개선,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유급휴가 적용을 대책으로 전합니다. 닿는 말에서도 채널A는 콜센터 직원들은 사각지대라고 하는 반면 MBC는 방역 실시와 치과용 마스크 지급을 호소하는 노동계의 말로 정리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철저한 위생, 노동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실질적인 대책, 정부의 효과적인 대책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신도림 콜센터 집단 감염을 전하는 채널A와 MBC의 보도를 분석하면서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사건을 보다 종합적으로 바라보려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